이제 며칠 뒤면 미국이겠네요.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집을 구했고 짐을 붙였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학교나 지역,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아무래도 집 구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보통 미국에 가서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머물면서 집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어떤 동네인지, 실제 건물 퀄리티가 어떤지 직접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 대략 어떤 동네에 살고 싶은지, 한 달 월세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정도만 미리 알아봤습니다. Zillow, Apartment.com 등 사이트에서 먼저 매물을 검색하여 중개업자한테 연락한 다음 현지에 가서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관리 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매물은 먼저 빠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도착하기 전에 방을 구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가는 MBA 프로그램은 9월에 정규학기가 시작하지만 7월 말부터 서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6월쯤 와서 집을 구하는 것을 많이들 추천했습니다. 집을 볼 때 한국과 다르게 추가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지, 생각보다 세탁기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런더리가 잘 되나봐요. 그리고 바닥도 꼭 확인하세요. 한국은 당연히 나무나 장판인데 미국은 카펫인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펫 청소도 어렵고 또 미국인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바닥인 곳이 좋더라고요. 또 나무로 지어진 집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흰개미나 거미 등이 나오는지 않는지, 근데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뭐 곰팡이 이슈는 없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손님이 게스트 주차가 가능한지, 가구가 퍼니싱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사야 되는지, 주방불은 가스인지 등도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나갈 때 입주자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지도 체크해주세요. 저는 집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천 방식인데 당첨이 됐네요. 1인실 기숙사예요. 그런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기숙사가 그나마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LA 물가가 원래 비싼 데다가 최근에 산불이 나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요. 아휴,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집이 정해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짐을 싸야 되겠더라고요. 나 혼자 가는 건데 짐이 뭐 있겠어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본가에 있어서 가전이나 가구를 정리할 일은 딱히 없고 제가 쓰는 옷과 물건만 챙겼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가정 단위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해외 이사 업체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짐이 많진 않아서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보내면 바로 도착하지만 박스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진짜 다 돈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3달 뒤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자마자 필요한 것은 캐리어에 담아가고 생필품은 현지에서 사면 되니까 뭐 좀 늦게 도착해도 되는 것들 위주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총 6박스에 한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5호 상자를 사러 우체국에 갔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EMS 상자를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선편으로 붙여도 된다고 해서 아 크면 좋지 하고 사왔는데 붙일 때 보니까 EMS 상자는 원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호 상자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를 싸면서 무엇을 넣었는지 미리 적어두시고 박스 겉면에도 표시를 해두면 편해요. 우체국 택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세관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뭐를 어디에 넣었는지 헷갈려서 결국 박스를 다시 뜯었어요. 저처럼 2번 일하지 않으려면 포장하기 전에 꼭 체크해주세요. 사용하던 물건들은 사실 꼼꼼히 안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가능한 자세히 세관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만큼 이삿짐을 미리 보내면 더 좋지만 미국 주소가 없는 게 항상 이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기숙사 주소가 나와서 기숙사로 붙였습니다. 짐을 챙기다 보니까 어떤 걸 꼭 가져가야 할지, 미국에선 뭐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LA로 가는 거라서 웬만한 물건은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국에서 사면 비싸니까요. 근데 또 배송비 생각하면 한국에서 사는 게 꼭 싼 건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추천받은 제품들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잘구레한 생활용품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샀네요. 필기구가 은근 미국에서 비싸다고 해서 볼펜, 샤프, 샤프심, 포스트잇, 수정 테이프, 노트류들을 조금 챙겼습니다.
저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많이 써주는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하나당 10불이 넘는다고 해서 좀 사갔어요. 자석형 고리, S자 고리 같은 것도 있으면 편한데 막상 찾음이 없더라고요. 청소도구 걸 때나 모자 걸 때 이럴 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종류별로 샀습니다. 110V 돼지코도 몇 개 챙겼고요. 작은 사이즈 비닐봉투도 은근 잘 없다고 해서 그것도 한 롤 샀어요. 손톱깎이나 때밀이도 사용하시면 사가면 좋습니다. 또 화장품. 6월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필요한 화장품들을 사뒀습니다.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어서 세포라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저는 잘 쓰던 한국 수분크림이 있어서 몇 통 샀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꼭 사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자외선이 강해서 선크림이 필수인데 현지 제품은 끈적거려서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팩은 제가 쓰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팩트만 사용해서 리필도 여유있게 샀어요. 그 외에는 선글라스 꼭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쓰던 걸 챙기긴 했는데 몇 년 된 거라서 UV 차단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양말도 한국 제품이 싸고 좋다고 해서 발목 양말 10개 세트 구입했습니다. 상비약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공눈물도 추가로 가져가요. 가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살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집도 해결됐고 짐도 붙이고 나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담아볼게요. 또 만나요.